예쁜 코란 어떤 코를 말하는 걸까요? 코 마사지하면 코가 얄쌍해진다, 코끝이 올라갔다, 코 성형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적용할 수 있는 마사지예요.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코 모양과 얼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예쁜 코 만들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코 성형뿐만 아니라 코를 예뻐 보이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SNS나 유튜브에서 코 마사지하면 코가 얄쌍해진다, 아기 때 코 만져주면 오똑해진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쁜 코의 기준이 뭔지, 또 코 마사지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예쁜 코란 어떤 코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예쁘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고 서양, 동양 다 다르지만요. 근데 일단 성형외과에서는요, 조화로운 코라는 걸 나름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콧대가 높다, 오똑하다가 아니라 얼굴 전체와 좌우 비율이 잘 맞는지, 그리고 정면과 측면에서의 균형이 맞는지를 봅니다. 이상적인 코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여성의 이상적인 코는요, 코의 시작점이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쌍꺼풀이나 눈꺼풀 마지막, 여기서부터 콧대가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콧대 미리수를 결정해 드리고 있죠. 비순각도 중요한데요. 비순각은 보통 95도에서 110도가 가장 자연스럽고 세련된 인상이에요. 이 각도가 너무 크면 코끝이 들려 보이고 너무 작으면 코가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코끝이 얼굴에서 얼마나 돌출되어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최근에는 얼굴에서 코끝이 튀어나온 정도를 조금 크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약간 자려한 느낌이 나거든요.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하게. 연구에서는 코의 전체적인 길이 대비 60에서 67%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이게 너무 튀어나오면 마녀 같은 코 느낌이 나서 조금 인위적이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입체감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콧등 라인, 직선 라인, 직반 라인, 곡선 라인, 반버선 라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콧등 라인인데요. 이건 특히 여성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마에서부터 콧대, 코끝까지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는 S라인 형태가 가장 자연스럽기는 한데요. 개개인별로 선호도가 다르기도 한 부분이에요. 최근에는 그 곡선이 크지 않는 정도가 더 선호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콧대의 시작점부터 직선형으로 시작되길 바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마에서 코로 이어지는 라인이 곡선형이면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해지고요. 곡선보다 각이 지고 직선에 가까우면 도도한 느낌, 세련된 느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선호하는지를 사전에 먼저 정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성은 여성과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남성은 눈을 떴을 때 속눈썹 부위와 눈썹 시작 부위 중앙 정도,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콧대가 시작하는 게 남성적인 아름다움이 더 돋보이고 멋있어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비순각이 작은 코가 훨씬 예쁩니다. 보통 그 비순각이 90에서 95도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콧등 라인은 여성과 달리 느낌에 따라 취사 선택하지는 않는 편이고, 콧등에서 코끝까지 일직선으로 가까운 라인을 선호하고, 그리고 코끝까지 갈 때도 코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라인을 만들어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콧볼 너비,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눈의 앞머리에서 직선으로 선을 그어봤을 때 그 선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좁은 정도가 적당해요. 이런 기준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쁜 코의 뼈대가 되는 기준들이에요. 하지만 코 모양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숫자가 이상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걸 따라야 예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100% 이상적인 비율을 갖고 있어도 얼굴형이나 이마 높이, 턱의 길이랑 어울리지 않으면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코는 단독으로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전체적인 조화를 볼 때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마가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뒤로 누워있고 얼마나 돌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콧대 높이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턱끝도 되게 중요해요. 코끝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턱끝은 뒤로 물러나 있는 분들은 무턱이 더 심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턱 수술을 같이 계획하거나 무턱 수술을 절대 안 하실 분들은 코끝도 적당히 나와야겠죠. 그래서 얼굴형에 따라서 어울리는 코 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얼굴의 좌우 폭이 좁고 중안면부가 길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코까지 길어지면 그냥 얼굴 전체가 다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콧대를 살짝 낮추고 거울 정면에서 봤을 때 코끝이 거울을 바라보게 각도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긴 분은 반버선 라인 또는 직반 라인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얼굴이 반대로 짧은 얼굴형이면 코까지 같이 짧으면 오히려 더 좌우로 뭉툭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콧대의 시작점은 적당한 높이에서 힘을 줘도 괜찮고요. 바닥을 바라보는 코끝 방향을 설정해도 되고 정면을 바라봐도 되고 그거는 취향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에서 아주 슬림하고 오똑한 코를 과도하게 넣으면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너비가 더 넓어 보여요. 코를 너무 뾰족하게 만들지 않고 전체적인 동그란 느낌을 유지하면서 얼굴의 좌우 펑퍼짐한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얼굴이 각진 분들, 사각턱이 발달돼 있고 모든 뼈들이 굵직굵직하신 분들은 강한 인상을 중화시켜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서 코로 떨어지는 라인도 웬만하면 부드러운 곡선이 있는 걸 추천드리고 코끝으로 갈 때도 자연스럽게 곡선을 이루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얼굴형에 따른 추천하는 코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코 마사지하면 코가 얄쌍해질까요? 실제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코 마사지로 코끝이 올라갔다, 콧볼이 작아졌다 이런 후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의 형태 자체를 마사지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코는 대부분 뼈와 연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손으로 누르거나 문지른다고 해서 쉽게 모양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물론 연골이 말랑말랑한 신생아기나 영유아기에는 코 모양을 잡아주는 듯한 민간요법이 일부에서 전해져서 내려오긴 하지만 이를 통해 코의 형태가 바뀐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나 성인의 코는 이미 구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형태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마사지를 권유하기도 하나요? 의외일 수 있지만 성형외과에서는 코 마사지를 아예 금기시하지는 않아요. 특히 코 성형을 받은 이후에는 붓기 감소 목적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권유하는 병원들도 꽤 있어요. 수술 직후에는 연골이나 보형물이 자리 잡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이나 세기로 누르게 되면 코끝이 휘거나 콧대가 휘거나 모양이 변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듯 환자분들이 항상 안전하게 마사지를 하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코 수술을 하신 분들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마사지를 따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마사지는 코 성형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적용할 수 있는 림프 순환 마사지예요. 요즘은 붓기 빠지는 걸로 유명한 얼굴 림프 마사지 해보신 분들 많죠? 그 중에서도 특히 코 주변의 림프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방법은 붓기나 우열이 잘 생기는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코 라인이 더 얄쌍하고 정리돼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이건 코 모양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마치 아침에 얼굴이 부었을 때 찬물 세수하거나 냉찜질하면 라인이 정리되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집에서 혼자 해볼 수 있는 마사지법도 알려드릴게요. 주의할 점도 같이 설명드릴 테니까 꼭 같이 들어주세요. 일단 손을 꼭 깨끗이 씻고 부드러운 세럼이나 오일 아니면 비눗물이어도 되고요. 민감하지 않은 제품이면 충분해요. 손끝으로 콧등 양옆을 부드럽게 감싸듯이 잡고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아주 살살 콧망울을 따라 내려오면서 쓸어주세요. 이때 한 손만 사용하시면 한쪽은 엄지, 한쪽은 검지이기 때문에 엄지와 검지가 생긴 모양이 다르고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좌우가 좀 다르게 빠지니까 마사지를 하실 때 거울을 보고 꼭 양손의 같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대칭적으로 내려주는 거에 집중을 해주세요. 그 다음엔 손가락을 코 옆에서부터 광대 아래 턱 라인, 목 옆선까지 림프 흐름을 따라서 내려보내는 동작을 추가해줍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한두 번 3분에서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콧대에 보형물이 있으신 분들은 마사지를 할 때 이렇게 잡으시면 보형물의 옆면과 콧대의 옆면이 만져지실 거예요. 거기를 대칭적으로 잡고 조금 더 부드럽게 양옆을 대칭적인 힘으로 가볍게 쓸어주시면 붓기를 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오래 하거나 힘을 많이 주면 오히려 붓기가 더 유발될 수 있어요. 특히 콧등을 꾹 누르거나 좌우로 비트는 행동은 절대 피해주세요. 연골이나 뼈 구조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코 마사지는 아쉽게도 코 형태 자체를 바꾸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 하고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일상에서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코 모양과 얼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코 습관과 코 모양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입으로 숨을 쉬면 코가 퍼진다. 구강호흡을 하면 얼굴이 길어진다. 무턱이 된다. 듣기엔 좀 이상하고 과장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건 미신이 아니라요, 의학적으로도 의미 있게 관찰된 내용이에요. 구강호흡이 뭐길래 코 모양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숨쉬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코로 숨쉬는 비강호흡, 입으로 숨쉬는 구강호흡. 정상적인 호흡은 코로 하는 호흡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데노이드 또는 비중격이 휘어있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서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 생긴 경우 얼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2007년 브라질의 한 연구에 실린 아티클에서는 15세에서 18세 청소년 119명을 대상으로 입으로 숨쉬는 그룹과 코로 숨쉬는 그룹으로 나눠서 얼굴 형태의 차이를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가 꽤 흥미롭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입으로 숨쉬는 청소년들에서 얼굴이 길어지고 좌우로 좁아지는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났어요. 반면에 코로 숨쉬는 그룹에서는 얼굴의 폭과 앞뒤 튀어나온 균형이 더 잘 유지되는 메소프로소픽 타입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입으로 숨쉬는 사람들은 입을 계속 벌리고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입술은 마르고 벌어진 채로 유지되고 혀는 앞쪽으로 나가게 되고 위턱은 좁아지고 코 옆으로 얼굴이 납작해지면서 결국 얼굴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돼요. 또한 턱 주변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상악과 하악의 균형이 깨지면서 얼굴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얼굴의 전체적인 골격 성장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코가 상대적으로 퍼져 보이거나 눌려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얼굴이 길어지면 코끝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거나 위턱이 좁아지면 콧볼이 옆으로 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즉, 코 자체가 변형되기보다는 얼굴의 비율이 변하면서 코의 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기 기능, 치열, 턱관절 기능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코로 숨쉬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분들은 다 큰 다음에 수술해줘야지 라고 마음먹기보다는 비염의 증상이 있으면 조금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비염 수술만큼은 미리 해줘서 코로 숨 쉴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마사지나 습관 교정 혹은 호흡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코 라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마사지를 잘해도 코의 구조 자체가 낮거나 휘어있는 경우는 사실상 생활 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근엔 코필러처럼 수술 없이도 일정 부분, 아쉬운 부분만 골라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필러는 낮은 콧대를 자연스럽게 채워주거나 살짝 휘어져 있는 부분에 반대쪽을 채워주면 보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가끔 실을 이용해 코끝을 살짝 올려주는 코 실리프팅 시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경우에는 실이 피부에 너무 가까이 삽입되면서 비치거나 시간이 지나서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실제로 제가 수술하면서 제거해드리는 케이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겉모습의 보정에 가까운 방식이라 코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끝을 받쳐주는 연골이 약하거나 코 전체가 크게 비틀려 있거나 피부가 두껍고 묵직한 타입인 경우에는 필러나 실 리프팅만으로는 충분한 개선이 어렵고 반복 시술로 인해서 코의 라인이 더 두툼해지거나 비대칭이나 어색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할지는 직접 진단을 통해서 그리고 환자마다 얼마나 다운타임이 짧아야 하는지 길어도 되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는 편입니다. 예쁜 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콧대를 높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얼굴과 조화되게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특히 수술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중격 연골의 방향과 지지력. 비중격 연골의 끝에 기둥을 세워서 이 방향에 따라서 비순각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코의 기둥의 중심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예쁜 각도로 조절
조절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콧대 라인의 직선성에 대해서는 너무 직선이면 딱딱해 보이고 또 너무 곡선이면 좀 올드해 보이고 옛날 스타일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코끝의 높이와 위치는 인상 전체를 바꾸는 요소예요. 코끝이 너무 튀어나오면 너무 다른 사람 같아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쁘려고 한 건데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콧대와 코끝 요 연결 부위가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릴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설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 성형을 디자인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설계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예쁜 이미지를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피부 두께, 연골 모양, 연골의 단단함, 뼈의 넓이, 전체적인 얼굴 비율 하나하나 다 고려해서 그 구조를 어떻게 지지하고 고정할지를 계산하는 과정이거든요. 특히 콧대가 휘어있거나 코끝이 잘 눌리는 분들은 안정적인 지지 구조 없이 단순히 보형물만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만들었던 모양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는 진단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명확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과 수술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쁘고 조화로운 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코끝이 퍼진 이유가 단순 부종인지 연골 지지력이 약해서 그런 건지 콧대가 휘어 보이는 게 광대 눈썹뼈 등 주변 구조 때문인지 실제 비중격이 휘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은 직접 진단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요. 그에 따라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쁜 코의 기준부터 얼굴형에 맞는 코의 모양, 비수술적인 관리 방법, 그리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살펴봤어요. 결국 중요한 건 얼굴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건가입니다. 코 마사지는 붓기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형태를 바꾸기는 어렵고 구강호흡 같은 습관은 성장기 얼굴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변형되기 전에 사전에 비강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구조적 문제가 뚜렷한 경우엔 전문의의 진단과 수술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예쁜 코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얼굴에 어울리는 코가 가장 예쁜 코입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